소록도 가는 길 33회. 하루 종일 여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 여자가 산고의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은 밤이 늦어서다. 순영은 옆집으로 가서 도움을 청한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순영의 집으로 와준다. 언제부터 통증이 온 거야? 좀 전부터 심하게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내사 뭘 알아야지요. 순영은 공연히 자신이 민망스러워진다.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멀었어.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한다. 그러나 여자는 고통스럽다는 듯이 통증을 호소한다. 이봐,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대체 집은 어디야? 그러나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것만을 표시한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는겨? 순영은 속이 바싹 타 들어가는 것만 같다. 보아하니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충분히 순산을 할 수 있어. 순산을 하게 되면 병원을 갈 필요는 없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디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지 아나. 그냥 이렇게 집에서 몸을 풀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새 여자는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다. 밤새 산고의 고통에 힘들어하던 여자는 새벽녘에서야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야. 아주머니는 탯줄을 자르고 아이와 엄마를 분리한다. 그런 아주머니의 손길은 마치 경험이 많은 여의사처럼 노련해 보인다. 순영은 마치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역국과 산모를 위한 밥을 준비한다. 모든 것을 해주시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순영은 국과 밥을 가지고 산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어여 일어나 국을 먹어보자. 그러나 산모는 꿈쩍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 어서 많이 묵어야 얼라에게 줄저지 나오지 않겠나. 순영은 산모를 일으켜 앉히려 몸에 손을 대자 산모는 순영의 손을 뿌리친다. 와, 뭐가 힘드는 일이 있노? 그러나 산모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려 눈도 뜨지 않는다. 얼라를 생각해야 하지 않나? 얼마나 힘들게 낳은 얼라인데 익하면 쓰나. 그러나 산모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꼼짝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 새벽에 개사의 일을 아무 말 없이 혼자 다 해내고 있는 지욱이다. 지욱은 자신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집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아직 아기 얼굴도 보지 못한 지욱으로서는 아기가 궁금하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갓 태어난 아기를 보지 못한 지욱이다. 지욱은 개사의 일을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아침을 먹고 다시 개분을 치우는 일과 계란을 수거하는 일과 선별 작업이 남아있기에 부지런히 아침을 먹어야 한다. 순영은 남편이 들어오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얼른 상을 차린다. 산모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순영이었으나 남편에게 좋지 않은 얼굴을 해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산모는 밥을 잘 먹고 있소? 아무것도 모르는 지욱이 묻는 말이다. 산모가 어디 아픈 것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니 참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말을 하기를 하나. 순영은 남편에게 산모에 대한 말을 한다. 아기는 또 울기 시작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젖을 물려보지 못한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만 울고 있으나 산모는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꼼짝하지도 않고 있다. 혼자 아침 드시소. 얼라가 울고 있으니 또 산모의 맴을 돌려봐야 하겠습니다. 순영은 남편을 두고 다시 건너 방으로 간다. 아기는 이제 자지러지게 울어 제킨다. 보소. 얼라가 이리 우는데도 웃지 그리도 꼼짝하지도 않고 있는겨. 순영은 아기를 안고 어른다. 그러나 아기는 배가 고픈지 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아지매, 참말로 잘 오셨습니다.
순영은 지금까지 산모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리고 어서 무엇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산모는 역시 요지부동이다. 아지매여, 이 노릇을 웃자면 좋겠니까? 이봐,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지고 있으면 걱정이라도 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아주머니는 강제로라도 산모를 일으키겠다는 듯이 산모에게 손을 댄다. 그러나 산모는 더욱 몸을 움츠리면서 사람의 손길을 피한다. 아기는 더욱 자지러지게 운다. 당신 이리 좀 나와봐. 방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지욱은 순영을 부른다. 순영은 아기를 내려놓고 나간다. 와요? 아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울게 내버려 둘 것인가? 우선 우유라도 타서 먹이고 나서 산모를 설득을 해도 해야지. 지욱은 밥을 먹는 것을 뒤로 미루고 공판장으로 가서 우유와 우유병을 사온 것이다. 내가 미쳐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노. 순영은 우유와 젖병을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우유 타는 것을 묻는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아주머니에게 배우고 나서 우유를 타온다. 아기는 젖병을 물리자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빨기 시작한다. 어서 많이 묵거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꼬. 순영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신기하다는 듯 아기에게 눈길을 떼지 못한다. 그나저나 아지매요. 아기 기저귀하고 옷을 사야 하는데 웃잘까 싶네요. 가만 있어봐. 내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지 않고 있는 기저귀하고 옷을 구해가지고 올게. 이 집이 무슨 돈이 많다고 그런 것까지 부담을 해? 그 정도는 지가 해도 됩니다. 아니야. 어차피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오늘 하루 애기 엄마를 그대로 두고 보자. 아마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 마음이 가라앉는 대로 밥도 먹고 아기에게 정도 주고 하겠지. 참말로 빨리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암튼 자네가 고생이 많소. 내 얼른 동네 한 바퀴 휘 돌아올 테니 수고 좀 해주시게.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자 순영은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온다. 산모가 아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유를 먹은 아기는 잠이 들어있다. 배가 부르니 금방 잠이 드는 아기의 모습은 마치 천사처럼 사랑스럽다. 순영은 한참을 잠이 들어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 너무나 신기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에 순영은 흠뻑 취해버린다. 방문이 열리면서 지욱이 들어온다. 뭐 하고 있어? 지욱은 아기를 보며 가만히 아기 앞에 앉아 순영과 함께 아기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작은 아기를 처음 보는 것이야. 내도 처음 봅니다. 참말로 신기하고 이쁘지요. 지욱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한없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부러움에 가득 차 있는 것만 같다. 당신도 아기를 가지고 싶지? 아이요. 그냥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으니 평화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마치 천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이 순간만은 정말 후회가 된다. 참, 내사 오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쳤는갑소. 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내가 혼자 할 테니 당신은 아기를 돌보고 있어. 아입니다. 알을 당신 혼자서 언제 다 수거를 합니까? 순영은 잠이 든 아기를 다시 더 보고 나서 방을 나가 개사로 간다. 벌써 알을 수거하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두 사람은 잠시 아기의 생각을 잊고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간다.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문득 지욱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기가 우는 것 같으니 어서 당신은 들어가 봐. 순영은 하던 일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 울고 있다. 내사 일을 하느라 우리 아기가 깨어 있는 것을 몰랐구나. 오야, 잠시만 기둘려다오. 순영은 부지런히 우유를 타서 아기에게 물린다.
그러나 아기는 우유를 먹지 않고 더 심하게 울고 있다. 와 그러노? 배가 고프지 않나? 그때 다시 옆집 아주머니가 손에 가득 보따리를 안고 들어오신다. 아지매요. 얼라가 우유를 묵지 않고 자꾸만 웁니다. 배고픈 것보다 아래가 칙칙한 모양이다. 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아주머니는 아기의 기저귀를 봐준다. 아기는 대변과 소변을 본 뒤였다. 에고, 이러니 얼마나 갑갑했겠니?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 채워준다. 아기가 울 때는 배고플 때도 울지만 이렇게 기저귀가 칙칙해도 운다. 우유를 먹이기 전에 반드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는 참말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순영은 아기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기저귀를 바꾸어준 아기는 우유를 맛있게 빤다. 말은 못해도 지 불편한 것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울음이지. 엄마들은 그런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당분간 아기가 써야 할 옷가지들과 기저귀야.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 같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순영은 보따리를 풀어 아기 기저귀를 꺼내어 살펴본다. 아직은 한참을 더 쓸 수가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다. 언제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면 한동안은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도 산모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나? 야!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있으려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곧 괜찮아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게. 그러나 순영은 걱정이 되어 다시 미역국과 밥을 가지고 들어간다. 여전히 순영도 그 무엇도 관심이 없다는 듯 눈도 뜨지 않는다. 순영은 가만히 밥상을 방 안에 두고 나온다. 아무도 없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 행여 혼자서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으나 밤에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순영은 아기를 데리고 자면서 두어 번이나 일어나 아기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건너 방을 들여다본다. 산모는 죽은 듯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새벽녘에 일어나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고 개사로 간다. 그렇게 순영과 지욱은 새벽부터 다시 일 속으로 파묻힌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